우리들의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개패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 끝난 듯 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절대 끝나지 않고 어느샌가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로 증식되는 프랜차이즈형 시리즈 만화의 대명사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학 서당캐패 이할꾼 한량총수입니다. 새끼밥보다 싸움이 좋은 자유로운 까마귀들의 이야기, 타카하시 히로시의 크로우즈 시리즈. 전교생이 불량배인 동네 최악의 깡패학교 스즈란 고등학교에 전학 온 보우야 하루미치가 밥 먹들 쌈박질을 벌이면서 뜨거운 우정을 쌓고 양아치 학생들답게 진부하면서도 현실적인 가족사와 설익은 신념을 갖고 가끔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철없던 청춘들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만화 크로우즈. 1990년 월간 소년 챔피언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쌈박질, 의리와 허세가 뒤섞인 그 시절 캐릭터들 특유의 낭만, 사고만 치던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는 찡한 서사를 통해 학원 폭력물의 상징으로 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리하여 1998년 26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크로우즈 완결 이후에도 사실상 27, 28권을 취급받는 크로우즈 외전 시리즈, 세계관 최강자 고토리가 활약한 크로우즈의 스피노프 큐피 시리즈, 스즈란을 제패한 최초의 짱 하나가 활약한 크로우즈 공식 후속작 워스트 시리즈 이외에도 크로우즈, 큐피, 워스트의 주요 캐릭터와 세력들의 외전 시리즈들을 진리도록 그려나가죠. 이런 끈질긴 노력 덕분에 크로우즈 시리즈 9천만 부 판매를 돌파하면서 크로우즈 IP가 아닌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인 젠크 렁크 패밀리를 25년 10월 완결 지은 후 26년 워스트의 공식 후속작 더스트랜드 연재를 시작하며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 28년째 우리 곁을 지키고 있죠. 남자들의 허세와 쌈박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심장을 뛰게 만드니까요. 학생에게 선생은 단 한 명뿐.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통쾌한 오니지카의 레슨, 후지사와 토오루의 GTO 반항하지마 시리즈. 전직 폭주족 출신 오니지카의 키치가 최고의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매차쿠차 문제아들로 가득한 중학교에 부임하게 되죠. 그렇게 담임이 된 오니지카가 저마다의 상처로 삐뚤어진 학생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진짜 가르침을 전하면서 진정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 GTO 반항하지마. 1997년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문제아들의 상처를 위로하면서도 꼰대들 닥치게 만드는 통쾌한 오니지카식 진짜 교육. 학생들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일본 교육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학생과 교사 모두 함께 성장하는 특유의 감동을 담은 성장서사로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공감과 깊은 울림을 주며 각종 미디어 믹스 재생산은 물론 원작 역시 누계 판매 부수 6천만 부의 미친 흥행 폭주를 기록하죠. 그리하여 2002년 25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GTO 완결 이후에도 시간상으로는 4천 사건 이후 미스즈 교장편 사이에 고향이 쇼나로 돌아가서 14일간 겪게 된 사건을 다룬 외전 GTO 쇼나 14데이즈. 의외로 상남 2인조 때부터 활약한 귀염둥이 가마쿠라의 광견, 사이지마 토시유키를 주인공으로 한 이노에드 가고일, 귀폭의 폭탄 용인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GTR, 이후 고등부에 발령받은 오니지카의 이야기를 그린 GTO 공식 후속작 GTO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GTO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라고 단언하고 24년도에 완결지었지만 곧장 개같이 같은 해인 24년도에 교광 우치야마다의 이야기를 그린 GTU를 세상에 선보인 뒤 올해 26년도 1월에 완결지었죠. 이처럼 토오루 선생은 상남 2인조 때를 시발점으로 보며 일평생 GTO 시리즈만 그린 작가 같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또 그런 낭만파는 아닙니다. 사실 GTO 완결 이후에 학원 액션 코미디 쪽으로 제법 많은 작품들에 도전했지만 여러모로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개같이 인기가 없었던지라 장기 연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출하에 가까운 엔딩을 맞으면서 지금처럼 GTO 시리즈물 작가로 남게 된 것이죠. 대중들의 평가는 언제나 냉정하니까요. 과장에서 회장까지 올라간 기업 오피스 싹스 만화의 신화, 히로카네 켄시의 시마 시리즈. 하치시바 전산에 근무 중인 셀러림의 시마 과장이 회사 다니면서 특유의 겐세이와 꼰대 마인드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질과 전륜한 글로벌 폭풍불륜 싹스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과장 나부랭이가 사회이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 시마 과장. 1983년 청년 주간지 모닝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당시 국제기업 정세와 회사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리얼한 묘사, 직장인 특유의 끈적한 고뇌가 묻어나는 성장서사, 일과 사랑, 가정까지 농밀하게 그려낸 인간 드라마로 일본 기업 문화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평가받으며 다수의 미디어 믹스로 재생산되는 등 큰 인기를 끌죠. 그리하여 1992년 17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시마과장 완결 이후에도 학생 시마, 사원 시마, 사원 시마주임, 시마계장, 시마과장, 시마부장, 시마이사, 시마상무, 시마전무, 시마사장, 시마회장, 시마고문, 시마사회이사까지 해서 시리즈를 무려 40년 동안 연재합니다. 하지만 2023년 사회이사 시리즈
연재를 마지막으로 작가 히로카네가 80대 고령인데다가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타깝게도 2026년 현재까지도 연재는 중단된 상황이죠. 물론 작가 본인은 연재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사실상 팬들조차 사회이사를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로 보고 있습니다. 코난 이전에는 김전일이 있었다. 할배 이름 팔아먹던 고딩에서 어느덧 애 아빠가 되어버린 아마기 세이마루의 사토 후미야의 소년탐정 김전일 시리즈. 살인사건을 몰고 다니는 IQ 180의 천재 고등학생 김전일이 속구친구 미유키를 꼬시기 위해 명탐정인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기묘하고 잔혹한 추리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고 수치심에 범인 스스로 죽게 만드는 과정을 그린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 1992년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치밀한 설계와 반전 트릭이 몰아치는 정통 추리물의 폭발적인 흡입력,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가려진 비극을 파고드는 강렬한 서사,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미스터리 스릴러 전개로 만화계의 추리라는 장르를 메인으로 올려놓으며 주간 소년 매거진 작품 최초 1억 부 돌파라는 역사를 쓰죠. 그리하여 2001년 37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소년탐정 김전일 완결 이후에 동일 장르의 차기작인 탐정학원 Q와 더불어 단편들과 아케치 경사를 비롯한 여러 스피노프 시리즈를 내놓지만 돌고 돌아 순정인지라 결국 가장 사랑받았던 김전일 시리즈를 개같이 부활시킵니다. 그리하여 김전일의 정식 후속작의 시작으로 소년탐정 김전일 신파일 시리즈, 소년탐정 김전일 20주년 기념 시리즈, 소년탐정 김전일 리턴즈, 소년탐정 김전일 30주년 기념 시리즈 이후에도 사건 해결을 극혐하는 염세적인 중년 회사원이 되어버린 김전일 37세의 사건부 이후 속구친구 미유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드디어 탐정사무소를 차린 김전일 아빠의 사건부를 26년 현재까지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 못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초딩 때 김전일 보고 밤에 화장실 못 가서 지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김전일이 벌써 아저씨가 되고 결혼해서 애가 있다니 이게 시간 가는 속도가 정말 금발 거유 단발 섹시 청수 여충 구합니다. 0103 지상 최강의 사나이를 꿈꾸는 진짜 격투 만화였던 것. 이타가키 케이스케 바키 시리즈. 지상 최강의 소녀 한마바키가 파파인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와 하나 되기 위해 파이팅 넘치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 휴머 감동 드라마 바키 시리즈. 1991년 소년 챔피언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무신과 병신을 오가는 철학이 담긴 입체적인 캐릭터들.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보게 되는 예측 불가 전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피지컬과 압도적인 격투 카리스마로 격투 개그 만화의 한 획을 그으며 1억부 클럽에 등극하는 등 초인기 만화로 큰 사랑을 받죠. 그리하여 1999년 42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격투맨 바퀴 완결 이후에 자신이 직접 그린 단편은 물론 원한 검수 외전을 허락한 스피노프들은 물론 흉악 사형수들이 활약한 2부 바퀴, 최강 부자 대결을 종결지은 3부 한마바퀴 선 오브 오거, 최강의 시작 미야모토 무사시가 활약한 4부 바퀴도, 육덕 일봉 바퀴의 시작 5부 일명 스모도 바퀴도, 잭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인 6부 바키라인을 26년 현재까지도 연재하고 있죠. 오거랑 한타까리 한 시점에서 이미 끝난 만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따맘마 짱구 도라에몽같이 일상 힐링 개그물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바키 시리즈 역시 불멸이죠. 돈 벌어야 하니까 머뭇거릴 틈이 없다. 흥망조차 카이지랑 무라일치의 경지에 도달해버린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도박묵시록 카이지 시리즈. 밑바닥 인생 카이지가 빚정산을 위해 인생이 걸린 한방 도박을 벌이며 갖은 똥꼬쇼로 피땀 눈물 흘리는 처절한 사투를 그린 생계형 도박 만화 카이지 시리즈. 1996년 주간 영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인생을 건 도박사들의 연통 쫄깃한 심리 싸움. 사와 인간 본성을 이끌어내는 욕망, 배신,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서사. 사와 도박으로 흥하고 도박으로 망하며 끝까지 도박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연들의 활약을 통해 갬블 만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추후 갬블 장르의 만화는 물론 각종 미디어 믹스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리하여 1999년 13권을 마지막으로 일부 도박무시로 카이지 완결 이후에도 도박 파괴로 카이지, 도박 타천로 카이지, 도박 타천로 카이지 카지알 편, 도박 타천로 카이지 원포코 편, 도박 타천로 카이지 24억 탈출편까지 해서 근 30년 가까이 장기 연재를 이어왔지만 23년 탈출편을 마지막으로 70대에 접어든 작가 노부유키의 건강 문제와 누적된 연재 피로가 겹치면서 2026년 현재까지도 연재 재개 소식이 없어 사실상 시리즈 종결로 보고 있죠. 그렇다고 팬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관리록 도네가와 1일 외출록 반장, 상경생활록 이치조 등 원작보다 재밌고 평가도 좋은 여러 스피노프작들이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현실까지도 카이지다운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와
조조 시리즈가 몇 개냐면 너는 이제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하나? 능력자 액션 배틀물 시리즈의 대명사 아라키 히로히코의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 세대를 간통한 인연과 대결 속에서 기묘한 운명에 맞서는 조조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서사시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 1986년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당대 만화들과 궤를 달리하는 극화체로 수놓은 이국적인 캐릭터들 성과 악의 대립 속에서 피어오르는 인간 창가 서사 독보적인 미학의사가 숨쉬는 오라라라 무다무다다다 한 연출로 세대 불문 전세계의 조조러들을 무한 양성해내며 100건 돌파는 물론 1억 부클럽 가입까지 이뤄내죠. 그리하여 1987년 5권을 마지막으로 조나단 조스타가 활약한 파트 1 팬텀 블러드 완결 이후에도 조셉 조스타가 활약한 파트 2 전투 조류 마왕 쿠조 조타로가 활약한 파트 3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히가시카타 조스케가 활약한 파트 4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조르노 조바나가 활약한 파트 5 황금의 바람 쿠조 조린이 활약한 파트 6 스톤 오션 조니 조스타가 활약한 파트 7 스틸 볼런 히가시카타 조스케가 활약한 파트 8 조조 리온 조디오 조스타가 활약 중인 파트 9 더 조조 렌즈까지 26년 현재까지도 절찬리에 연재하고 있죠. 확실히 조조 시리즈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한 독특한 작품인지라 비록 원나블과 같은 정통적인 소년 만화 배틀물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보는 내내 우리에게 인간 창가를 불어넣어 주었기에 세대가 바뀌어도 언제 어디서나 조조로들을 만나볼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만신 토리야마 아키라의 시대에 오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시리즈 드래곤볼 찾기 위해 산속을 떠나게 된 소년 손오공이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험담을 그린 만화 드래곤볼 1984년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전투, 성장, 라이벌 구도를 완성한 소년 만화의 문법을 정립한 작품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동적 연출과 시대를 초월한 캐릭터 디자인 설정 진지한 순간에서조차 단 한순간도 유머를 잃지 않는 세대불문 보편적 재미까지 선사하며 고작 단 한 개의 만화로 만화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드래곤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하여 1995년 42권을 마지막으로 드래곤볼을 분명 완결지었고 만화 그린 것도 그만두며 사실상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디자인과 세계관 구상만 참여한 애니 후속작 드래곤볼 GT 아키라 센세가 스토리 원합만 담당한 드래곤볼의 정식 후속작 드래곤볼 슈퍼 아키라 센세가 좀 더 진심으로 스토리 원안을 책임진 유작 드래곤볼 다이마가 24, 25년에 걸쳐 방영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드래곤볼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구태여 드래곤볼의 위대함은 작가의 신 및 토리야마 아키라가 남긴 것 풍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또 너무나도 자세히 다뤘기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된 만화 시리즈였다는 것 세대가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기억될 불면의 만화 프랜차이즈 IP이기에 이번 풍원에서 꼭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오공이 있어서 즐거웠으니까요. 유이왕은 끝까지 없네요. 왜 드래곤볼만 편애하는 건가요? 선생 그러고도 진정한 듀얼리스트라고 할 수 있나? 유이왕의 경우 원작자인 타카하시 카즈키 센세가 쓴 일부 원작 완결 이후에 나온 애니 시리즈물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됐기에 조금 애매해서 넣지 않았을 뿐 저 역시 어린 시절 어둠의 듀얼리스트로 활약했던지라 유이왕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요. 어느덧 우리의 하루를 수놓는 일상이 되어준 시리즈물 만화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과 함께 타카하시 카즈키 선생님 역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